얘기해볼 영화는 마티 슈프림이고 5점 만점에 2점 줬습니다. 별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화적인 퀄리티는 너무 뛰어나요.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마티가 진짜 너무 씹새끼라서 2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제작사죠. 그 A24의 영화고 A24 역사상 최대 제작비 하나로 약 970억을 들인 영화고, 이미 영화계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샤프디 형제의 작품이고, 그리고 조시 샤프디의 영화 중에서는 언컷 잼스를 재밌게 봤어요. 올해 초에 호주 여행을 갔을 때 그 길거리에 막 그 마티 슈프림 프로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스토리에 A24를 태그해서 올렸더니 그거까지 퍼가더라고요. 저는 얘네가 워낙 굿즈에 진심인 회사니까 굿즈를 올려야지만 스토리를 퍼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길거리에 있는 프로모를 찍어도 걔네가 퍼간다는 게 얘네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전 정보를 많이 얻고 가는 게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뭔가 특별히 알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티모시가 A이사의 줌 미팅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는 그런 영상도 봤었고, 영화 시사회 때 시리얼 박스에 마티 슈프림 그거를 새겨서 전시해 놓은 사진도 봤었고, 이제 제일 유명한 대형 비행선 그거 사진도 몇 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그냥 프로모션이 활발하다? 제작비를 정말 많이 들이긴 했구나. 그런 정도로만 영화를 알고 봤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맥스로 봤는데, 근데 이제 용산 아이맥스에서 본 게 아니라서 화면비는 143대 1로 본 게 아니라는 점. 이 영화의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영화적인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요. 정말 잘 찍었고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란 말이죠. 35mm의 그 필름 질감도 정말 잘 살아있고, 특히나 이 영화 안에서 클로즈업 씬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냥 이 화면 안에 티모시의 얼굴이 진짜 이만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피부 분장이 진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피부 질감만 봐도 그 탁구의 미친놈인 것 같고, 딱 피부 질감만 봐도 고생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나 그냥 부잣집 아들내미구나 이렇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클로즈업 컷과 피부 메이크업 표현도에 대한 그 합이 너무 좋아서 진짜 구현도가 좋은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이 샤프디 감독답게 영화 전체의 리듬감과 호흡이 진짜 좋아요. 영화의 러닝타임이 꽤 길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그 리듬감이 너무 좋아서 딱히 지루하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영화 내내 와, 이 호흡이 진짜 대단하다, 이 리듬감이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느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절대로 마티 씹새끼한테 쥐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 와, 이번엔 또 이 새끼가 어떤 사고를 칠까? 하는 그런 재미로 좀 보게 돼서 좀 색다른 긴장감이 주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 전체를 마티가 이끌어 나가는데 티를 둘러싼 나머지 인물들의 구현도도 정말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 탁구 선수로 나오는 엔도도 실제 탁구 선수고, 흑인 친구로 나오는 월리도 흑인 뮤지션으로 유명한 타일러고, 그런 비전문인 배우의 적절한 배치, 이미 잘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의 적절한 배치, 이런 식으로 마티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인물들이 많이 나와도 그렇게 뭐 정신 사납지 않고 마티에게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배치 능력이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이 엔딩곡. 영화를 다 보고 엔딩곡이 딱 나올 때 진짜 좀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미 사실 엄청나게 유명한 80년대 신스팝 노래인데, 보통은 이제 영화를 위해 제작된 음원을 OST, 이미 기존에 있던 노래를 가져와서 쓰면은 삽입곡,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이 노래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노래 가사 전체가 마티 슈프림 내용과 조금 동일선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딱
다 보고 그 엔딩곡이 나올 때 이 노래랑 마티 슈프림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미 대중들한테 잘 알려진 곡을 사용한다는 거는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리스크를 많이 감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엔딩곡이랑 정말 잘 맞아서 삽입곡을 선택한 거 진짜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께는 요 엔딩곡의 가사 해석을 추천드립니다. 영화가 좋은 점은 진짜 영화적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다. 그리고 반대로 영화가 아쉬운 점도 진짜 너무 명확한데 영화의 아쉬운 점이 마티가 너무 씹새끼야. 진짜 그냥 존나 씹새끼. 그냥 막 어마어마한 씹새끼거든요, 마티가. 일단 애초에 이 영화가 스포츠 영화는 아니라고 느껴요. 탁구 몰라도 돼. 알 필요 하나도 없어. 왜냐? 이건 탁구 영화가 아니니까. 그냥 인물의 성장을 스포츠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장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장 영화인데 인물의 성장을 응원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마티가 너무 씹새끼라서. 보통 이제 성장 영화는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뭐라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마티 씹새끼 사고 좀 제발 그만 쳐라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장 서사랑은 많이 다른 거죠. 마티 씹새끼는 책임을 너무너무 회피하고요. 타인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실패를 실패라고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어떠한 열망, 욕망보다는 이 마티 씹새끼가 가진 책임감의 부재에 더 눈이 가니까 이 주인공한테 이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마티가 사티충이거든요. 영화 내내 걔 내 애 아님. 내 애 아닐걸? 나 잘못 없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엔딩에서 자기 애를 보고 이 뜨거운 눈물을 막 흘려. 아니 이 사티충 새끼가? 넌 진짜 그 엔딩 때문에 더 마티가 싫어지는 거야. 그냥 더 마티 씹새끼로 보이는 거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난 게 챌린저스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챌린저스도 어떤 인간이 가진 욕망을 스포츠로 이제 해석한 영화니까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말 중에 챌린저스는 영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 같다는 표현을 해요. 저는 그거에 엄청난 공감을 했거든요. 그 말을 좀 인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챌린저스는 하나의 거대한 씬이라면 마티 슈프림은 약간 남자의 사정 같다 해야 되나? 약간 싸지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남자의 어떤 본능적인 생명 분출의 욕구를 나타낸다고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정제해서 말을 하자면 챌린저스는 스포츠를 어떤 성적인 긴장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장감으로 나타낸다면 마티 슈프림은 스포츠를 뭔가 생식의 본능처럼 표현을 해요. 애초에 오프닝 시퀀스도 그런 걸 좀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헬로 하는 그런 오프닝 시퀀스가 있는데 저는 그것부터 사실 불호였단 말이죠. 좀 여러 방면 안에서 챌린저스의 하위 호환 같은 영화랄까? 그러한 지점에서 만약에 제가 남자였다면 사실 이 영화를 훨씬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언컷 잼스를 제가 재밌게 보고 주변에 남자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많이 했는데 남자분들의 평이 되게 좋았거든요. 좀 그거를 같은 성산에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남자 얘기, 남성 편향적인 이야기라서 여자인 저에게는 조금 더 불호의 영역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이어서 또 좀 얘기를 하자면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 자체도 그냥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쓰이는 캐릭터에 가까워요. 마티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일을 키우기 위해서 이 여성 캐릭터들이 존재하지 요즘 시대에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그 시대상을 반영하더라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아이맥스로 봤다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 특성상 클로즈업 씬이 많아. 자막이 너무 커. 그래서 티모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막이 한 이만해.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제가 143대 1로 본 것도 아니고 자막이 필요한 인간으로서 자막이 너무 커서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 얘기할 때 영화적 퀄리티가 너무 높다 라는 좋은 점을 얘기했는데 뭐 이 정도 제작비를 들였으면 당연히 영화적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못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밖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 A이사에서 레이첼 미즐러가 혼자 연기하는 영상을 한 5분짜리? 4분? 그거를 아예 통으로 올렸어요. 저는 이 마티 슈프림을 통해서 오데사 아지온을
알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본 작품에서는 뭔가 두각을 드러내거나 눈에 확 띄는 캐릭터를 연기했거나 그렇진 않은데 영화 안에서 연기력도 너무 좋았지만 이 A이사에서 따로 올려준 영상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영화 내에서 레이첼의 전화 컷이 더 길었으면은 더 흡입력이 있게 느껴졌을 텐데 라고 느낄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영상을 통째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밖의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이 티모시 샬라메 마케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영화 제작에 티모시가 참여를 했어요. 돈을 냈죠. 보통 이제 영화 제작에 참여한 배우들이 프로모션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데 티모시는 좀 그 이상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 홍보에 사비를 쓸 만큼 되게 적극적이고 영화 연구나 캐릭터 표현도 연기 당연히 좋고 그리고 그 엉덩이를 맞는 씬이 있거든요. 탁구채로. 근데 그거를 굳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40테이크 가까이 본인이 직접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되게 놀라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되게 티모시 같아요.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해. 근데 싫어. 그래서 뭐 이 뉴욕에서 탁구 고수들이 모여서 마티 슈프림 탁구 대회 같은 걸 열었는데 여기서 티모시가 이 탁구 공 헤드를 쓴 사람들을 대동해서 직접 방문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전에 말했던 마케팅 줌회의, 개인 사비를 들여서 마케팅을 진행한 점 등등 본인 자체가 이런 프로모션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싫어. 죄송해요.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이 직전에 리뷰한 이반니 장만옥 같은 경우에는 영화적 퀄리티를 떠나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영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티 슈프림은 반대로 이 영화적 퀄리티를 떠나서 참 응원하기 싫은 영화인 거죠. 누가 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겠죠, 당연히. 누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 해도 재밌게 봤을 이유가 충분해. 너무 뛰어난 영화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개인적으로 잘 맞을 것 같진 않아. 의구심이 드는 영화? 그래서 영화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마티 슈프림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끝! 빠이!